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오후 12시 38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SEC 위원장으로서 폴 애킨스 취임이 확정이 되면서 확실히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 추정이 됩니다. 리플과 SEC 소송이 혹시 계류되는 것이 아니냐는 한간의 우려심을 잠재우고 미국 SEC와 리플이 항소법원에 항소 진행을 보류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SEC에 의한 리플과의 소송 종료 관련한 발표가 공식적으로 없어서 걱정이 많았던 분들에게는 이 신청서가 미국 SEC의 공식적인 발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미국 SEC 측은 폴 애킨스가 취임하기도 전에 판결까지 난 소송에다가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대행체계가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기다렸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폴 애킨스가 취임이 된 만큼 법원에 정식으로 항소 진행 보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것은 바로 내부 투표에 붙이지 않고 법원에 우선 항소 진행 보류부터 신청한 것은 새로운 위원장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리 겐슬러가 지난 1월에 사임하고 새로운 위원장이 취임하기까지 약 3개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미국 SEC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잘 조절하면서 새로운 위원장 체제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항소 진행이 원래대로 된다면 4월 16일이 리플의 교차 항소 브리핑 제출 기한이 되었을 텐데요. 리플이 교차 항소 역시 포기하면서 해당 브리핑을 제출하지 않게 됩니다. 폴 애킨스의 취임으로 이제는 미국 SEC 내부 투표 및 토레시 판사에 대한 판결 수정 요청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신경 쓰셔야 할 것은 리플의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특히 미국 내에서의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는지, 그리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AI와 함께 어떻게 리플이 발전해 나가는지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우먼 채널에서도 관련된 정보를 더욱 충실하고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폴 애킨스의 취임 이후에 리플과 미국 SEC 소송 종료도 이루어지겠지만 또 하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서비스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스테이킹 기능이었는데요. 이번 현물 ETF는 과거 미국 SEC 리더십 체제하에서 승인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폴 애킨스의 취임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심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10월까지가 마지막 승인 타임라인인데 업계에서는 빠르면 5월 중에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홍콩의 경우에는요,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기능을 승인함으로써 조금 더 발빠르게 경쟁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얘기는 즉 미국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해 보실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블랙록이 미국 SEC와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 사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련해서도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기능 추가뿐만이 아니라 XRP를 포함한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승인 일정도 속도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승인 타임라인에 있어서는 승인 일정이 다음번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리플의 경우에는 우선 SEC와의 소송의 절차적 종료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3분기 정도에는 XRP 현물 ETF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현재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시장이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 트럼프가 90일 관세 유예 발표로 인해서 나스닥이 12%까지 폭등했는데요. 어제는 다시 4%가량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어제 발표된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모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비록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트럼프가 90일 관세 유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시장은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에는 변동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국채 금리 상승이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각국과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특별한 조치를 해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10% 기본관세마저 낮출 수 있다라고 트럼프가 제안함으로써 각국의 협상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트럼프는 내각회의에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중국과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말한 만큼 우선은 중국에 대한 무역이 폐쇄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한 축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국세청의 디파이 브로커 규정 철회 결의안을 서명한 사실인데요. 디파이 브로커 규정은 디파이 분야 브로커에게 디지털 자산 판매에 대한 총 수익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업계가 철회를 요구해 왔던 규정인데요. 이 규정은 사실 실행 가능성부터 문제가 많았던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디파이 거래소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도 또 수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낼 수가 없을 뿐더러 동시에 미국 혁신을 저해할 우려 때문에도 업계는 계속해서 부정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규정의 철회는 궁극의 업계의 자유로운 혁신을 돕는다는 점에서 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결정입니다. 이렇듯 투자자분들은 트럼프의 한쪽 관세 이슈와 또 다른 한쪽 신한 암호화폐 행보를 동시에 보시면서 미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미국의 패권을 더 강화해 나갈지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